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퇴근길 교차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 대전 중구의 한 교차로. 택시 한 대가 교차로 진입을 시도하다 직진하던 검은 승용차 한 대와 부딪히는데요. 이 충격으로 중심을 잃은 승용차가 교차로에 서 있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6중 추돌 사고로 번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좌회전을 시도하던 택시가 직진하던 승용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흉기를 든 강도가 금은방에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부산 진구 범천동의 금은방. 20대 남성이 손님인 척하다가 직원에게 다가갑니다. 잠시 후 남성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진열대 위에 놓인 귀금속을 쓸어 담는데요. 직원을 흉기로 찌른 뒤 귀금속을 챙긴 남성은 옷으로 흉기를 가린 채 달아났습니다. 피해를 당한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주변 CCTV에서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 트렁크와 뒷좌석 가방을 뒤지자 수많은 약이 발견됩니다. 이 약은 에토미데이트라는 전신 마취제로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려왔는데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등 5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에토미데이트를 병원에 정상 유통한 것처럼 위장한 뒤 몰래 빼돌려 불법 판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약품이 전문 의약품으로 분리돼 프로포폴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자유로웠던 점을 이용한 건데요. 경찰은 이들을 검거해 조사한 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아버지에 이어 쌍둥이 딸들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어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쌍둥이 딸들은 소년부로 송치되기도 했지만 소년부에선 이들에 대해 형사 처리가 필요하다며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해당 처분에 대해 지난달 14일 열린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쌍둥이 딸들이 뉘우치길 기대했지만 변화가 없었다며 이유를 밝혔는데요. 쌍둥이 딸들이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쌍둥이 사건은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이제 소년부면 가정법원 산하인가요? 이제 지금 가정법원의 네. 소년부에서 판단합니다. 이게 사실은 중복되는 거죠. 예. 미성년자, 소년법상에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요도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일반 법원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소년 보호 처분할 수 있어요. 1호에서 네네네. 10호는 뭐 위탁 처분이라든지 보호 관찰 아주 경한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소년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래는 가정법원에 소년부에서 이 판단을 받다가 재판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가정법원 판사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아이들을 그냥 단순한 보호 처분을 해서는 전혀 반성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어서 결국은 일반 형사법원으로 지금 일반 형사 검찰로 보내고 검찰에서는 일반 형사 법원으로 기소를 한 이 하면 실형도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소년부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다시 검찰 쪽에서 조사를 해서 그렇죠. 다시 이제 그 재판을 넘겨야 된다 이런 이 얘기네요. 통계적으로 예. 2016년부터 이제 지난달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 사건이 19,319건입니다. 그 중에 이렇게 형사사건으로 돌려보내는 거, 이게 98건밖에 안 됩니다. 예. 극히 드물어요. 거의 그러네요. 다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으로 끝내버리는데 이거는 정말 법원에서 안 좋게 본 거로 보입니다. 그러네. 이제 죄질이 워낙 이제 좋지 않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 쌍둥이의 아버지죠. 네. 그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인데 지금 재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형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쌍둥이 딸들도 형량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가정법원에서 일반 정식 재판은 넘어졌다는 게 가정법원은 선도에 더 무게가 있다면 예. 처벌에 무게가 있는 곳인데
이 아버지인 교무부장에 대해서는 1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재판에서 이 딸들이 나와서 증인으로까지 증언을 했는데 거기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 딸들은 아버지가 유죄인 게 맞다면 공범인 거고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해서 그걸 실행을 행위를 옮긴 건 쌍둥이 딸이니까 게다가 더 나가서 아버지 재판에서 위증도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미성년이지만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네요. 지금 재판부가 아마 이렇게 다시 이제 검찰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은 재판하다 보니까 딸들이 전혀 이 혐의와 관련된 부분 다 드러난 건데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재판을 다시 이제 검찰로 돌려보냈다라는 거고 또 그 아버지인 교무부장의 재판에 따라서 딸들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